자,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가 정명훈 예술감독의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지금 반격에 나선 건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기자회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독의 지시라면 예살 전용도 예사로 생각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작년에 69세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명훈 예술감독의 처형의 친구이며 정명훈 예술감독 막내 아들의 피아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5,700만 원을 받고 9년 전 입사할 때도 59세로 이미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당시 대표가 채용을 거부하자 정 감독이 당시 시장을 뵙고 말씀을 한 후에 3개월 정도 걸려서 채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6월 저녁 자리에서 정 감독이 그분을 다시 데려오라. 작년 초에 봤을 때 예술감독 사모님께서 집수리를 하는데 그동안 마에스트로가 가 계셔야 될 호텔비를 사무실에서 대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를 왜 어떻게 나한테 보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크고 작은 결정들은 모든 것이 정 감독 위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 얘기를 격정적으로 털어놨는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박현정 대표의 주장을 보면, 네. 그동안 정명훈 예술감독이 서울시장을 9년간 머물면서 여러 가지 전행을 했고, 사실상 서울시장이 네. 정명훈 공화국이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네. 마찰을 빚었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네. 자, 저 얘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술계 내부에, 예. 사실 예술계 내부에서도 우리가 가령 음대라든지 우리 미술 또 음악 마찬가지로 보면 사실은 바뀌어야 될 대목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게 사실이고, 예. 아마 서울시장 내부도 저희가 정밀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누적돼 있었고, 특히 정명훈 감독과 이 박 대표 간에 아마 상당히 누적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경영을 전문으로 한, 이 음악이 아니라 경영을 전문으로 한 아마 이 박 대표를 박원순 시장이 픽업해서 의회의 인사를 처음에 했을 때도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개혁할 것을 경영 측면에서 개혁해 달라. 그리고 예. 또 경영의 수지를 맞춰 달라. 이런 아마 주문이었을 걸로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최근에 드러난 막말, 또 심지어 성희롱 논란, 또 그 직원들의 17명이 이 부분을 바꿔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예. 또 반수에 육박하는 이런 직원들이 막 나가고, 예.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경영의 능력, 리더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러한 예술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이끌기에는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던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 인사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 임명한 박원순 시장도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 SNS로 이제 질문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이남희 팀장 왜 안 나오냐고 하시는 분들 좀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박현정 대표는 본질과 다른 사안을 놓고 반박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한 건데, 바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욕설 파문이겠죠. 욕설, 막말, 성추행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저는 좀 알 것 같은 것이 본진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결국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바로 정명훈 이 감독의 어떤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이 서울시장을 바꾸려고 이렇게 개혁을 하려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희생됐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국면을 좀 전환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서울시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부분, 그리고 박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박 대표가 했던 막말, 혹시 또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두 부분이 같이 또 검증,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정명훈 감독이 사실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고, 또 서울시장 내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자, 천상철 차장. 네. 지금 박현정 대표가 온 뒤에 마찰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마찰이 있었으니까 이제 저런 부분이 됐을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은 막말이지 않습니까? 미니스커트 얘기도 나오고, 성추행 발언도 있었고,
별의별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별 얘기가 없이 정치적으로 희생됐다는 얘기만 했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부분이 따져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그 기자회견에서 잠깐 소개가 됐었지만 뭐 6, 7년 차 직원들이 네, 직원들 나태한 근무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뭐 8년 동안에 그동안 연주했던 곡 좀 정리해 와라 했더니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요.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고용해서 그걸 정리를 했었다. 그리고 연봉이 초봉이 3천만 원 직원들이 엑셀조차도 다룰 줄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당나라조 같은 조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게다가 아까 서울시장은 정명훈의 사조직이다. 이 부분이 오늘 좀 핵심적으로 거론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명훈 마에스트로의 집을 수리하는데 그때 집에 수리했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니까 호텔에 가서 묵었는데 그 호텔비를 서울시장에서 대신 좀 내달라 이렇게 비서가 요구를 했다고 하고 정년을 훌쩍 한 10살 가까이 넘긴 이 막내 아들의 피아노 교사를 또 서울시장에 취직을 시켜서 연봉 5,700만 원을 9년째 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명훈 그 마에스트로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서울시장이 과연 제대로 된 이 음악 조직이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면서 화살을 정명훈 씨한테 돌린 건데 지금 여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 혼자 죽진 않는다. 내가 그동안 당한 거 다 얘기하고 나도 같이 그 얘기들도 다 놓고 심판을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보이는데 자 궁금한 거 그러면 집수리를 하는데 호텔비를 내달라 이거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2명이나 찾아와서 박현정 대표에게 했다고 박현정 대표가 증언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냥 허황되게 지어낸 얘기로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인데 자 이렇게 정명훈 감독이 이런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또 사실 여부가 가려져서 이에 대한 어떤 뭐 단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죄도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아마 많이 그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정명훈 감독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편의를 봐줬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연봉이 또 정명훈 감독이 연봉이 뭐 10억이 넘는 고액의 또 연봉자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연봉도 많이 받는 사람이 저런 또 특혜까지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게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데 아직 정명훈 감독이 해외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본 뒤에 저 부분이 사실이라면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정년을 넘긴 그러니까 59세 사실은 연줄이 없으면 59세에 어떤 그 기관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명훈 감독 막내 아들의 피아노 교사였다는 인연으로 결국 이게 서울시향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9년, 10년 가까이 근무를 해서 연봉이 한 5,7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건데 물론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연줄이 없었으면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정 감독이 그 다음 주죠. 한 10일쯤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그 박정원 앵커 옆부분에 보시면 집수리 중에 머물 호텔비까지 요구했다. 작년의 경우는 집수리를 할 때 이제 정 감독의 부인이 머물 호텔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고요. 과거에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2007년에도 정 감독이 이제 호텔에 머무는 집수리를 했습니다. 2007년에도. 그래서 이제 정 감독이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호텔비를 대달라 해서 대줬는데 서울시 감사위는 나타나지 않다가 뒤늦게 서울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또 돈을 돌려준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서울시의 예산으로 돈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명훈 예술감독에 대한 연봉, 고액의 연봉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용들도 전부 다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확실히 검증을 해야 되겠고요. 또 특히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부분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박현정 대표가 이런 주장을 펴기 전에도 지난달에도 일단 서울시 의회에서 정명훈 감독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혜경 서울시 의원이 그 지난달 24일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정명훈 예술감독의 개인적 해외 공연 때문에 서울시향의 공연 일정에 여러 번 차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은 9월 중순에 그 빈 국립오페라단에서 지휘 요청이 오자 이미 일정이 확정돼 있던 시향의 그 서울시향의 공연 3개의 공연 날짜를 변경하고 예. 공연 1개는 지휘자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무리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정명훈 감독이 세계적인 분이고 또 그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맞춰서 일정이 뭐 짜여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논란은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향보다는 해외 일정을 좀 더 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서울시에서 그 정명훈 감독의 어떤 공연을 기다리는 분들께는 좀 서운한 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 바로 정명훈 감독의 입장인데 저렇게까지 방송에 나와서 뭐 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다 폭로를 지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당수 사람들은 저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명훈 감독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단은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요. 이제 10일에 귀국하면은 아마 박 대표와 그 정명훈 감독이 동시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올 것이고요. 지금도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서울시향 직원들도 팩스를 보내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정 감독의 어떤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 네.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우리가 어제도 비판을 했고 그제도 비판을 했지만 이 박현정 대표라는 분이 문외한이잖아요. 네. 예술의 문외한인데 경영을 맡긴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것도 하버드대학교 인맥을 중시해서 아마 추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어제 우리가 취재가 됐었는데 네. 이렇게 어렵게 데려온 사람 그리고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쳤는데 네. 왜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네. 문제가 불거진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명훈 감독과 이 박 대표 사이에서 어쨌든 지금은 둘을 다 안고 가기는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예. 워낙 갈등이 깊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거장인 정명훈 감독은 반드시 끌어안고 가야 뭐 일각에서는 대권이라는 큰 꿈을 염두에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이루어지려면 정명훈 감독 같은 세계적인 거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많은 그 당시에 의아하다라는 인사를 평가를 무릅쓰고 본인이 발탁한 인사였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그만둬 주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또 SNS로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천상철 차장께 질문이 왔는데요. 서울시장 박현정 대표의 개인적 자질과는 별개로 정말 정치적인 배경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내년에 북한 공연을 추진 중이라는데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 홍보는 아닌지 또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의 평양 공연이 이제 추진 중이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명훈 작곡 감독이 평양에 가고 또 박원순 시장이 평양에 가서 같이 공연을 하는 모습을 참관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만약에 하겠만 된다면 박원순 시장의 대권 과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물론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대권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던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언급할 거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정명훈을 선택할래? 박현정 대표를 선택할래? 이렇게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명성이 있는 정명훈 감독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박현정 대표가 정말 본인이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서 이 문학의 어떤 이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었다면 막말이 아니라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좋은 말로 좋은 일을 통해서 분명히 적폐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꼬투리 잡힐 말을 나쁜 막말을 쏟아내고 성추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잡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한 뒤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니었을까라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예. 자, 답변이 잘 정리가 된 듯합니다. 지금 박현정 대표는 본인의 어떤 그 막말 그리고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가려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박현정 대표의 기자회견을 서울시장 직원들이 바라봤는데요. 그 바라본 소감 저희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네, 이미 예상했던 반응으로 참담합니다. 또 하나의 희생양을 만드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도 엄연한 일개 조직인데 어떻게 사조직처럼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술단체,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이분이 삼성에서 있었던 문서 형태 이런 것들과는 많은 차이를 느꼈을 거라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갈등이 초반부터 있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 자체는 직원들이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부분인데 네. 자, 저 정명훈 예술감독이 있는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어쨌든 오케스트라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남 팀장,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요, 정명훈 감독이 돌아오는 다음 주 10일에요. 서울시 의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어서 직접 박 대표, 정명훈 감독 다 나와라. 그래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 얘기를 들어보고 좀 잘잘못을 따져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날 이 회의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천상철 차장,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현정 대표 그만두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싸워보겠다 이런 겁니까? 절대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감사원 결과라든지 경찰 수사 이런 거 다 받고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정명훈 예술감독은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던데 이렇게 논란이 불거져서 다시 재계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묘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현정 대표가 이미 이제 박원순 시장을 찾아갔을 때 이미 정명훈 감독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같이 일하기가 힘드니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 대표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박원순 시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너무 지금 정명훈 감독의 입장에서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이런 일에 휘말리면서 서울시장 감독을 계속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불투명하다. 해보게 됩니다. 자, 정명훈 감독 지금 해외 체류 중이니까요. 이제 돌아오시면 이번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